안녕하십니까. 배제대학교 한국시베리아 센터에서 제공하는 최신의 북극 문제에 관한 이야기인 아티기슈입니다. 오늘은 17세기 에도 시대에 일본이 수행했던 사할린 탐험에 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 내용은 2025년 5월 배제대학교 한국시베리아 센터에서 발간한 이전월 북극연구 40호에 실린 경북대학교 장하영 박사님의 원고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러시아 극동 시베리아 지역의 동북단에 위치한 사할린은 북극 항로로 진출하려는 한국은 물론 중국과 일본에게 있어 중요한 기착지라 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 역시 동북아 국가들과 협력을 통해 북극 개발과 북극 항로 활성화를 위한 돌파구를 찾고 있기에 사할린 지역을 매개로 한 자원 개발은 국제적 협력을 위한 유용한 레버리지로 종종 활용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동북아 3국 중 가장 지리적으로 사할린과 인접한 일본은 역사적으로 이 지역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일본은 사할린이 러시아 영토로 편입되기 훨씬 이전부터 사할린과 역사적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예를 들면 1057년 일본의 서사시의 사무라이 일족이 큰 배를 타고 북부로 도주하다가 거대한 강, 아마도 현재의 아무르강을 발견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1282년에는 일본의 승려가 불교 전파를 위해 사할린에 건너갔으며 1485년에는 사할린의 아이누족 수장이 일본 북부의 마츠마의 영주와 접촉했다는 기록들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에도막부 시절부터 일본의 사할린 탐험은 본격화됩니다. 당시 홋카이도를 지배하던 마츠마의 가문은 17세기 말 홋카이도 대부분과 아이누족을 정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은 유럽인보다 먼저 홋카이도 너머의 북쪽 섬에 대한 정보를 접하게 됩니다. 이를 토대로 마츠마의 가문은 사할린 탐험을 위한 최초의 북방 탐험대 조직까지 나아갑니다. 1635년 마츠마의 가문의 수장 기니로가 보낸 탐험대는 사할린과 홋카이도를 가르는 해협을 건너 사할린 남쪽에 위치한 우샤무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1636년에는 마스마의 가문의 가신고우도 쇼에문이 우샤무 지역 넘어 북위 49도선 부근의 시카 마을에 도달했고 이곳에서 겨울을 보낸 고우도는 1637년 봄 동해안을 따라 북동쪽으로 현재의 테르페니에만까지 도착했습니다. 이런 탐험들의 결과는 사할린과 쿠릴 열도를 나타낸 최초의 지도 제작으로 이어졌습니다. 고우도 쇼에문의 수기와 지형도를 바탕으로 작성된 이 지도는 쇼우 오쿠니에즈라고 부르는데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사할린 지도라 할 수 있습니다. 당시 마츠마의 가문의 사할린 탐험에 의해 작성되었던 지도는 현재의 사할린 지형과 유사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막부 쇼군에게 보낸 최초의 사할린 지도였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홋카이도를 담당했던 마츠마의 가문과 중앙정부조차 사할린을 포함한 아이누의 모든 땅을 자신들의 영지로 간주했었다고 전해지는데 이는 훗날 일본이 제국주의를 확장하고 실현하는데 그 기초를 제공한 역사적인 사건이었다고 평가합니다.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어렵사리 종전을 향한 첫 발걸음을 떼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러시아가 국제무대에 다시 등장하게 된다면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는 또다시 러시아의 북극 잠재력에 집중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북극 항로의 관문으로 기능할 사할린 역시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사할린과의 역사적 관계를 구축해온 일본의 노력이 이 과정에서 빛을 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배제대학교 한국시베리아 센터에서 제공하는 아티기슈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